수술하면은 부작용이 생긴다, 뭐안 좋아진다, 코가 막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교정합시다라고 가볍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환자들은 무섭죠. 수술방 침대에 눕는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아, 이거 좀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재수술 전문의로서 이거 굉장히 많이 이제 겪는 애로사항이죠. 제가 생각하는 호성형 대표적인 부작용 섭술에 꼽아봤는데요. 휜코, 모양 불만족, 염증, 구축, 코막힘, 코끝 떨어짐, 출혈의 후유증, 휜 현상, 염증. 대부분의 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상담 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작용이라서 선정을 했고요. 부용구축, 구축, 세 번째는 이제 구축이죠. 염증이 지속되거나 빠른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실리콘이나 기타 보형물을 싸고 있는 피막 그 주변의 흉살들이 수축하면서 피부를 끌어당기게 되고 안쪽으로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코끝에 있는 조직들이 모두 콧대 시작 부위 쪽으로 당겨지게 되는 증상들이 코끝이 들리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성 감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구축을 생길 수가 있고 초반에 출혈이 많아졌거나 염증이 생겨서 있을 때 빨리 치료를 하고 잘 깨끗하게 치료를 한다면은 구축을 어느 정도까지는 다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형물의 편이, 그러니까 휘어지거나 코끝도 휘어지거나 휘어짐, 휜코, 휘어지는 문제들 휘어짐이겠죠. 정면에서 봤을 때 콧대 휘어짐과 들어서 봤을 때 비주, 코 기둥의 휘어짐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콧대 실리콘이 휘어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종 때문에 이제 옆으로 밀린 경우, 혈종이 생기지 않게 지혈 잘하는 게 중요하고 실리콘을 가운데다 고정을 제대로 안 한 경우, 코 미드라인에서 옆으로 움직이지 않게끔 잘 잡아주는 것도 수술 중에 저희가 잘 고민해야 합니다. 코끝 틀어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양인들은 비중격이 약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높인다거나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은 그 모양, 높이를 맞추다가 휘어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분과 환자분들이 소통을 해서 적당한 정도 사이즈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수술 전에 가지고 있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뼈 자체가 좀 휜 분들도 있고 코가 휘어진 게 아니라 얼굴 축이 흰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실리콘을 그냥 넣거나 그 상태에서 그냥 코끝만 높여버리면 휨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보일 수 있고요. 상담을 해서 그 술 전후 만족도를 맞춰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교정합시다라고 가볍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환자들은 무섭죠. 수술방 침대에 눕는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분과 환자분들이 소통을 해서 수술의 목표를 결정을 할 때 적당한 목표를 세워서 했을 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뚫렸다든지 뭐 나중에 구축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에 기본적인 원인이 구축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심각한 변형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염증, 염증, 염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염증이죠, 사실은. 이 염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수술적인 요인, 기본적으로 코 자체가 아주 깨끗한 환경이 아니라서 최대한 소독된 환경 내에서 수술을 일단 무균적으로 멸균 상태로 정석적으로 깨끗하게 수술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겠고, 또 한 가지는 환자의 요인. 일단은 금연, 금주, 금주. 사실 흡연은 점막에 영향을 많이 줘서 상처 치유를 늦게 하고요. 상처 치유가 늦어지면 구축, 감염 이런 등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소 수술 한 달 정도는 최소 한 달간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평생 안 하시면 좋아요. 사실 염증이나 감염 같은 경우는 전체 수술의 빈도를 보면 드문 편입니다. 그래도 1% 미만, 1% 미만입니다. 1000명 중에 1명 정도 리스크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염증의 빈도는 1% 미만이지만 염증 생기는 환자들의 90%는 흡연자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분도 금연, 금주 같이 예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안 하시면 좋아요. 물론 인터넷에 보면은 코 수술하면 거의 부작용이 다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죠. 왜냐면 부작용 없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글을 안 올려요. 그런 글들을 접하시면 대부분 코 수술하면은 부작용이 생긴다, 뭐안 좋아진다, 코가 막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부작용 있는 사람만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받고 계신데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고 드문 부작용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병원에 오는 게 맞습니다. 여드름을 염증 났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있나요? 물론 있죠. 환자분들은 그게 민감해서가 아니라요. 당연히 와야 되죠. 빨리 병원에 방문하시면 굳이 그것을 개방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며 항생제를 드시는 정도, 항생제를 맞는 정도로도 충분히 컨트롤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의 염증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열감이 느껴진다거나 뭐 코에 진물이나 이런 건 증상들을 이제 교육을 통했는데도 바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재수술을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실리콘 넣고 수술하고 싶지 않아요. 실리콘을 넣지 않으면 혹은 외부 물질을 넣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지 않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신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리콘이 말을 못하니까 다들 실리콘에 대고 뭐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꼭 유독 실리콘으로는 이제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고 다른 재료보다 실리콘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확률이 당연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리콘이라는 거는 그나마 이물질을 쓴다면 제일 안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의료계 쪽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쓰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실까요? 없어요. 의사가 똑바로 수술해야지.